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만에 160명을 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보건당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동 지역에 밤새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밤새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 교통에 큰 불편은 없었고 건조특보도 해제됐습니다. 강릉 남대천 하류에 설치된 보 주변에 물 흐름이 막히면서 2달째 적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수질 검사 분석을 의뢰한 가운데 해마다 이상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도 선관위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동안 이 후보 예정자의 금품이나 선물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자 폭증에 대비한 긴급 대응책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원주의 한 재활병원 직원 3명이 첫 확진된 뒤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이 연쇄 감염되며 열흘도 안 돼 확진자가 160명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단일 집단 감염으로는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병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는 병원 내부와 오미크론 변이에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이제 두 분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확정된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직원 다른 분들도 그 확진 내지는 그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처럼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방역 대응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원주에서 감염이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거의 한 달 사이 18개 시군 가운데 15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진단해온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검체 가운데 해외 입국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300건을 검사했더니 154건, 46%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지난 17일까지의 검사 결과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은 이미 절반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결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운영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부분 60%로 보고 있는데요. 시차 주택은 그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했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을 재택치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재택치료 확진자가 331명에 달하지만 최고 1,4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진료에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오미크론 긴급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147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태권도장과 병원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주에서 37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릉에선 복지시설 관련 신규 확진자 1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홍천 31명, 춘천 20명, 속초 14, 동해 6, 고성 4명 등 모두 147명이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14,244명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와 춘천 지역 재택치료자 3명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투약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이 후보 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유권자에게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동 지역 곳곳에서 밤새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전 더딘 제설 작업으로 도심이 마비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커피 거리로 유명한 강릉 안목해변이 순백색의 이불을 덮어놓은 듯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신발이 파묻힐 정도의 눈이 쌓였지만 관광객들은 종종 걸음으로 백사장을 거닙니다. 새하얀 거품과 함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를 배경 삼아 겨울바다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습다고 해가지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바다랑 눈이 같이 조화로워가지고 보기도 좋고. 해안가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른 아침부터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저번 12월보다는 확실히 빨리 진행된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그 차가 다닐 정도로 잘 치워놓은 것 같기는 해요. 이 때문에 한 달 전 눈이 내려 인도 위가 얼음판으로 변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달 제설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열흘 넘게 빙판길로 변했던 해변 인도도 얼음으로 얼기 전에 눈이 대부분 치워진 상태입니다. 아침 출근길 도심에서도 눈과의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밤새 제설 차량이 누비며 큰 도로에 쌓인 눈을 거의 치웠지만 도로변과 골목길에 쌓인 눈까지 빨리 치우기 위해 송풍기에다 굴착기까지 일찌감치 도심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응지 쪽으로 먼저 동장님이 먼저 하시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잘 안 된 거고 이번에는 굉장히 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내린 눈의 양은 산지의 최고 30cm를 비롯해 동해안 평지에도 10cm 안팎이 쌓였습니다. 지난 폭설 때보다 적설량이 적기도 했지만 눈이 오기 전부터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 작업이 밤새 이어져 도심 혼란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번은 여기와 절대 안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와 눈 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눈으로 영동 지역에 지난 11일부터 9일간 이어져온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다가오는 주말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어 긴장을 완전히 늦추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속초 영랑호가 최근 설치된 부교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부교 서쪽만 꽝꽝 얼어붙은 현장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릉 남대천도 하류 쪽에 설치된 오래된 보를 중심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갇히면서 보하류의 적조 현상이 2달째 이어지고 있어 강릉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빨간색 물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갑니다. 이곳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강릉 남대천 하구로 물빛이 온통 붉은색입니다. 적조가 발생한 겁니다. 하류에 물을 떠보니 붉은색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릉 남대천은 하류에 있는 포남보를 중심으로 상류의 푸른빛과 하류의 붉은빛이 선명히 차이납니다. 강릉 남대천의 적조 현상은 이 포남보를 중심으로 하류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이 보와 하류 사이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보기에 너무 이게 수치스러워요. 청정강릉이라는 게 참 무색할 정도로 이 물은 안 없어져. 빨간 거나. 강릉 남대천은 해마다 겨울에서 봄까지 겨울 가뭄을 겪는데 이때마다 하류 쪽에서 이상 현상이 반복된 지 오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에 죽은 물고기가 떠올라 공무원들이 건져냅니다. 쓰레기 봉투에 마구 퍼담아 놓기도 할 정도로 많아 일주일 새 수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 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로에서 나온 물과 섞여 고인 채 썩기 때문입니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물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또 겨울철 갈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강릉시는 적조가 발생한 강릉 남대천과 연곡천, 주문진 신리천에서 물을 채취해 수질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르면 21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 분석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수과라든가 건설과 환경과하고 이제 공동 대응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강릉 남대천 하구에서 물고기가 죽고
적조가 생기는 이상 현상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1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측 분석센터 활동을 평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실시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들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고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가 있는 이달 말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릉 아트센터 내부에 실내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강릉시가 8억 원을 들여 최근 준공한 실내 정원은 아트센터 내에 981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미세먼지와 각종 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저감하는 공기정화 식물이 심어졌습니다. 아트센터 실내 정원은 지난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또 한 번 비판하면서 최문순 도지사가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상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하루 만에 말 바꾸기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 후보가 해명을 내놨지만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기초지자체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며 최문순 도지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해 주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약 대상 어린이의 소재가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 4일 예비 소집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에서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8명은 해외 체류 중이고 나머지 7명은 가정 방문이나 지자체와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소재가 최종 확인됐습니다. 동해시의 전처리 시설이 가동된 후 폐기물 매립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폐기물 매립량은 14,000여 톤으로 2020년 23,000여 톤보다 40%에 달하는 9,200톤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 70%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매립량이 줄어든 것은 2020년 9월부터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가동되면서 생활쓰레기는 선별 파쇄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자원화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